자, 안녕하십니까. 사주심리학연구소 카운셀러 박입니다. 자, 오늘은 63강 지지 6충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신충하고 사회충, 생지충의 어떠한 그 변화변동, 궁성의 자리의 의미, 십성의 자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왕지충에 대해서 또 삼묘지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우충. 좌우충은 왕지충이죠. 그래서 수화의 상징이다. 상쟁의 대립이다. 수화. 응축과 발산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과 올라가는 기운 이렇게 뭔가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변동 변화가 폭이 좀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주원국에 좌우충이 있으면 이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 수화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분이 업다운이 기분파 성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뭔가 기분 좋았다가 뭐 내일은 뭐 푹 가라앉았다든지 뭔가 좀 극과 극을 이렇게 일연선항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기질도 있을 수가 있다. 사주 원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고요. 만약에 운에서 이런 충운이 왔다. 그러면 어떤 그 왕지충들은 어떤 계획한 일을 세워서 진행하고 어떤 그 일이 왕성한 시기에 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일이 시작했다가 뭔가 왕성해지는 시기에서 한참 일하고 왕성해지는 시기에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피해가 좀 커지거나 그래서 궁성과 십성의 성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자수가 이쪽에 있다. 일지에 자수가 있고 시지에 만약에 우화가 있다. 그러면 좌우충이죠. 그럼 궁성으로 보면 나와 배우자죠. 나와 배우자궁. 나와 어떻게 이전에 어떻습니까? 자식 자리죠. 자식 자리. 자식 자리, 자식궁. 이거는 나 아니면 배우자궁. 그럼 나와 자식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왕지 충이니까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방향성이 다른 거죠. 나는 수의 기운, 이 자식궁은 시지는 이 화의 기운이니까 뭔가 서로 잘 안 맞고 충돌하는 이렇게 완전히 방향성이 충돌하는 기운을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운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또는 운에서 이렇게 만약에 자가 왔다. 자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좌우충 때리죠. 그러면 자식 자리에 어떤 변화 변동 아니면 자식이 뭔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해오던 일이 이렇게 왕성한 시기에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린다든가 그래서 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운이 왔다 그러면 일지자리를 때리죠. 일지자리 충. 그러면 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아니면은 배우자 관련해서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왕성한 시기에 이렇게 변화변동 충운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수라는 게 재성에 해당되면 나 아니면 배우자가 이런 돈 관련돼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하다가 뭔 일이 틀어져 버린다든지 투자를 잘못해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지자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충은 꼭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를 두면 안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나 아니면 배우자가 어디 이동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충운이 들어오면 이동수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뭐 해외로 출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주말부부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하던 일이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틀어져 버린다든가 그런 변화 변동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세운에서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같이 대운에서도 때리고 세운에서도 때린다. 그러면 강하게 이 자리를 때리죠. 그러면 어떤 배우자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비워지고 새로 또 채워지는 비워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심하면 이런 이별수도 따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묘유충은 묘유충도 왕지충이죠. 그래서 이거는 금목상생충이다. 금기운과 목기운이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운에서 이런 왕지충은 뭔가 일이 이미 진행한 후에 왕성한 시기에서 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변화변동 폭이 크다. 피해도 클 수가 있다. 또 궁성과 십성의 성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주원국에 묘유충이 있다면 운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런 묘운이 들어간다 그러면 묘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는 운에서 묘운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유금 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주 원국 자체에 이렇게 묘유충이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운에서 유금운이 왔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묘유충 때리죠. 이렇게 일지자리 때리면 자, 이 묘유충 때리면은 이건 목기운이죠. 묘는 목기운이고 금은 유금은 금기운. 그럼 운에서 또 금기운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의 성향이 강한 금이 목을 이렇게 때리는 그러면 목기운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일지니까 이런 나년 배우자와 관련해서 뭔가 기운이 약해진다. 변화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목기운은 시작하는 성분이고 금기운은 거두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목과 금의 대립관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운에서 이제 묘운이 왔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묘운이 오면은 묘유충 때리죠. 이렇게 묘유충 요 자리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반대죠. 이제 목이 강해지고 금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 자리를 때리니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약해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해오던 일이 거의 이제 틀어져 버리는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심하면 직업 관련해서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월지는 직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해서도 뭔가 이직할 일이 있다든가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술충, 충미충, 삼묘지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중 충미충은 사묘지, 사고지 충으로서 이런 마무리 단계, 어떠한 일이 계획했던 일이 진행하는 단계는 생지고, 왕성한 시기에 변화변동은 왕지충이고요. 뭔가 일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 변화변동을 일으키는 거는 이런 사묘지의 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술중미는 이 토죠. 크게 봐서 토는 뭔가 다양하고 복잡한 기운이 있고요. 그 토 속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의 지장간 속에 기운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양하다 또는 잡기다, 다양하다, 다양하고 이런 버라이어티하다, 버라이어티. 뭔가 변화변동이 일어나도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토기운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런 성분에 해당하고요. 뭔가 조절하고 마무리 역할을 하는 것이 토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절기니까 뭔가 해오던 일이 이런 뭔가 조정조율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의 다 된 마무리 상태에서 뭔가 틀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는 이런 어떻습니까? 인묘진의 목기운의 토도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인묘진 방합기운에 봄에 인묘진 2, 3, 4월이죠. 봄. 크게 봐서 이제 봄에 이렇게 토죠. 봄의 토. 이 토 속에 또 을목도 있고요. 그래서 진토 속에, 그래서 봄의 기운에 토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진토는 어떻습니까? 속에는 지장간 속에 을개무가 있죠. 그래서 지장간 속에 이런 수도 품고 있는 이런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토는 겉으로 보기에는 목 기운이 강한 토인데, 봄의 토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런 목 기운이 강한 토지만, 실질적으로 속에는 이 수를 품고 있다, 수기운을 품고 있다. 지장간 속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무토는 이런 신유술 금기운에 속해져. 어떻습니까? 신유술 가을의 묘지죠. 그래서 인묘지는 봄의 묘지, 신유술은 가을의 묘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을 기운이 있는 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술토 속에는 어떻습니까? 지장간의 신정무, 화기운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술토 속에는 이렇게 신정무에서 화기운을 품고 있는 토다. 겉은 금이지만 속은 이런 화기운이 이게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겉과 속이 좀 다른 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축토는 겉은 해자축이죠. 그래서 겨울에 속한 토이고, 이런 지장간 속에 축토 속에는 이런 금을 품고 있는 토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미토는 어떻습니까? 사음이 화기운이죠. 화의 토, 여름의 토이며 그 속에는, 토 속에는, 미토 속에는 이런 정을기라는 을목도 목을 품고 있는 토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정미의 충우는 정반대의 길이 또 변화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마무리 단계에서 해오던 일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뭔가 틀어져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일어나는 일이 뭔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진술중미는 이 사묘지는
고지도 됩니다. 창고 고자, 묘지할 때 묘자에서 이런 충우는 입고 개고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입구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 입묘된다는 기운이고요. 땅속으로 들어간다. 입묘. 또 또 개고 현상도 일어납니다. 개고 현상은 땅속에 있는 기운이 또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렇게 어떤 충운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입고 개고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묘고론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이런 왕지충 또 삼묘지충 이런 삼묘지충들은 뭔가 변화 변동이 복잡하게 일어난다. 겉과 속이 좀 다르다. 또 어떤 일이 마무리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는 조정하고 조율할 일이 이런 일이 마무리될 일이 역할을 하는 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각도로 일어날 수가 있다. 좀 복잡하게. 그래서 진술정비는 지장간 속에 있는 이 품고 있는 이 기운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운들을 다 품고 있죠. 진토 속에는 을개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술토는 신정무, 또 축토는 개신기, 미토는 정을기.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이 중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지장간 공부를 할 때 의미를 두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기운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운이 뭔가 저장되어 있는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이 기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 있는 기운들을 잘 보시고 진토는 겉으로는 봄이지만 속은 벌써 술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술은 겉으로는 가을의 금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화기운을 품고 있다. 축은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겨울이지만 속은 금을 품고 있다. 이렇게 미토는 겉으로는 여름인데 속은 벌써 을목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의미만 아시고요. 뭔가 충운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의 궁성의 변화 변동, 또 십성으로 어떤 뜻인가, 또는 이런 입고개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묘고론 공부를 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요. 자, 오늘은 육충의 두 번째 시간 왕지충과 삼묘지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